2025년 8월 4일 오전장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반면에 기관의 경우는 매수에서 바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매수의 폭을 늘리게 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흐름 보시게 되면 장 초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다가 기관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폭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3140포인트 부근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140포인트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든가 3150포인트대까지 올라와야지 흐름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3500포인트를 저항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8에서 770포인트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 확인해 보게 되면 793포인트 부근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 그게 오늘일지 내일까지일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793포인트 부근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793포인트를 돌파를 한 후에 조정을 받아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런 흐름이 연출이 돼야지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보기 전에 맵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T 서비스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통신, 전기가스, 은행, 건설, 오락, 문화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상승 후 고점 부근에 지지가 나왔고요. 상승 후 고점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에 상승 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8만 원대까지는 어떻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24만 원 전후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가 최종 윗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26만 5천 원 부근이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이 지난 금요일 날 저항이 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6만 5천 원 부근이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6만 6천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즉 25만 3천 원 이탈을 하게 되면 24만 원대까지 조정 가능성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AI 국가대표로 네카오, KT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7%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두 종목의 차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71,6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을 받고요. 상승을 하고 조정을 쭉 받아준 거죠. 그러다가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곳이 저항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62,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의한 매매가 이어진 거죠. 네이버 외국계에서 매수세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의 3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동일하게 시장 너무 안 좋아질 것 같고 종목도 하락할 것 같다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24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동시호가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주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현대제철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의 흐름이 바뀌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턴 어라운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큰 폭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1분기를 가장 저점으로 2분기 흑자 전환이 됐고요. 3분기도 역시 턴 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조정이 조금 안타까웠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32,000원 부분이 과연 지지로 역할을 할 것인지 모든 지지는 지지선이 아니라 구간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저항과 지지가 형성되었던 가격이 32,000원대까지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조정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32,000원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풍산은 리포트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실적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리포트의 경우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 블로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목표가는 16만 원 부근에서 20만 4천 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한 증권사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SMR 회사 인수에 대한 내용이 살짝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거든요. 그 웨스팅하우스를 매수를 한다,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을 아무리 잘하고 SMR을 아무리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특허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경우는 그 특허를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가 되게 되면 아마 원전 관련주는 미친 듯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냥 좀 아쉬웠던 내용을 하나 언급을 해드리자면 59,000원대까지 조정받았으면 얼마나 이뻤을까?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59,000원이었으면 굉장히 좀 이뻤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67,5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산주가 좋지는 않네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풍산까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대로텐도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는 건설기계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복 상장의 리스크를 털자라고 한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기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두산 밭캠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의 경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보합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8월 달은 휴가 기간이잖아요. 3분기.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환율이 만약에 비싸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가서 쓸 돈이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한데 그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은 항공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의 경우는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되죠. 왜냐하면 관세가 원래 0%였는데 EU와 일본과 비슷한 15%죠. 그러면 일부 품목은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와 독일 자동차보다 유럽 자동차보다 비싸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국산차 사겠습니까?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 차 고장 안 난다라고 하는 차 사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12.5%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긴 했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당연히 약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 자동차 쪽으로 특히 자동차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있어요. 중고차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새 차 사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미국의 3사 포드, 스텔란티스, GM의 실적은 하락하고 향후 전망도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바나는 중고차 거래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다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반기에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기차는 이 중고차보다는 관세 이슈가 더 셉니다. 그래서 탑픽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머니프리웨이 쪽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조선 쪽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하나오션은 투자주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리 관세에 대한 호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좀 해보고 갈게요.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는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데 이게 저항이 된 거죠. 관세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서 20만 원이 아니죠. 이전에 6만 8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40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고 하나오션도 역시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HJ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전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0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관련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 기자재 쪽으로 사실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수함 관련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캐나다 잠수함을 지금 엄청나게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잠수함 관련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2차전지 관련주가 힘을 못 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삼성 SDI는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실적이 좋아집니다. LG화학 역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먼저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화학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일반 화학 쪽은 그래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하락은 당연히 원자재 약세로 이어지는 거죠. 원자재가 떨어지게 되면 남는 가격이 많기 때문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녹화를 하면서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은 무조건 저는 OCI 홀딩스만 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 과잉에 대한 이슈 때문에 태양광도 구조 조정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주사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통신주 상승을 하고 있는데 KT의 경우는 AI 이슈가 있죠. 그래서 네카오와 함께 KT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분리세에 대한 이슈 중에서는 통신은 포함이 됩니다. 원래 고배당주로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은행주권 보험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저는 중소형은 아닌데 대형은 저는 그래도 일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가 된다. 하지만 원전과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은 이슈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정도의 이슈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이전 고용지표가 상당히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해 미국 쪽에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FOMC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고용 지표인 거예요. 근데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건설주도 일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전까지 이슈가 되는 종목을 보셔야겠죠. 그런데 중소형은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대형 건설주만 이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의 경우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슈가 있으면서 뭐 원전 관련주 세 곳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은 소비 쿠폰이 풀렸죠. 그러면서 소비 쿠폰에 대한 모멘텀이 3분기부터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쪽으로 보게 되면 KTNG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관련형 담배만 담배로 인식을 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납부를 했는데 그 외에도 담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형 담배가 가격이 좀 싸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쿠폰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안경점이 굉장히 뭐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담배도 역시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기식도 저는 이슈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KTNG는 건기식과 함께 담배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는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약주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CDMO 사업에 대한 수혜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악재와 함께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악재도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엔터 쪽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데 NC소프트가 8월 달에 게임 출시를 하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반짝 좋아져요. 그러면 게임주에 대한 이슈는 뭐 3분기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고 1분기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롯데 관광개발이 제주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스피디하게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반도체, 삼성전자로 인한 상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부 종목들이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이슈가 있죠. 그 코로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전체 대형 종목은 좋지는 않은데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지지선 부근에 있는 2차 전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신규 게임이 8월달 출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NC 소프트만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좋아요. 그에 대한 이슈로 게임엔터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STO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STO 관련된 종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은 하반기에도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은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는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을 종료를 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수익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한 50% 정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익홀딩스가 오늘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다만 지주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 8,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9,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6,500원 부근을 지지를 못하면 다시 한번 5,65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하이드로 리튬은 뭐 지 혼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바이오 강보합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세로닉스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뭐 VI가 발동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IT 소프트웨어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폭력과 함께 기저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시 시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